다른 배의 정비를 미뤄서 숫자를 맞출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미루면요, 나중에 더 큰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해군 전력은요, 카드 돌려막기로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전력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를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지난 4월 9일 오후 1시 58분 울산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창정비를 받던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함내는 40여 명이 작업 중이었는데요. 대부분 빠져나왔지만 안타깝게도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노동자 한 분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56분쯤 큰 불을 잡았고요. 실종자의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는 연기와 열기로 가득했었고 통로는 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버거울 만큼 좁았었습니다. 축전지와 전기설비 주변에서 추가 폭발 위험도 있었죠. 위치를 알고도 다가가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요. 결국 숨진 채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잠수함 한 척 값이 5천억 원입니다. 대체함까지 새로 지으면 1조 원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5천억도 1조 원도 아닙니다. 왜 불이 났는지, 대피 과정에서 왜 한 사람이 남겨졌는지, 그리고 원청과 하청과 해군의 감독 체계 중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거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샤르 엑스파일에서는요, 홍범도함은 정말 폐선할 만큼 탔는가? 똑같은 214급을 다시 만들 수 있는가? 2000톤급 수출량을 만들자는 주장은 현실적인가? 그리고 이 사고가 우리 방산의 어디를 건드렸는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홍범도함은요, 손원일급, 그러니까 장보고 2급의 7번째 잠수함입니다. 독일 하데베사의 214급을 설계로 바탕으로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했고요. 2016년 4월에 진수해서 2018년에 해군에 인도가 됐죠. 길이가 65.3m고요. 폭은 6.3m, 그리고 사거리 1000km급의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3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8년차였죠. 그래서 잠수함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할 창정비에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직후요, 현장에서 배터리룸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은요, 축전지시를 유력한 발화 장소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발화 장소로 의심되는 곳과 화재 원인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축전지 자체일 수도 있고 혹은 주변 배선의 단락일 수도 있습니다. 정비에 쓴 공구나 임시 전원, 용접과 절단, 가연성 물질, 그리고 환기 불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담은 물론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단서는 결론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잠수함에 리튬 이온 전지를 넣으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사실 홍범도함은요, 리튬 잠수함이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이 우리 해군 잠수함 중에 리튬 이온 전지를 처음 적용한다고 밝힌 함정은요, 장보고 3 배치 2급이에요. 홍범도함은 장보고 2급이에요. 즉 한 세대 앞선 배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ARP와 기존 축전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리튬의 위험성을 입증한 사건도 기존 축전지가 문제라는 결론을 주는 사건도 아닙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은 제발 여러분들 거르세요. 이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인 5월 6일 날 울산경찰청하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60명을 투입해서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그리고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잠수함 사령부가 들어간 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창정비의 발주이자 감독기관인 해군이 안전관리와 작업 통제를 어떻게 했는지 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누가 불을 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비 체계가 왜 사람을 못 지켰나로 보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리고 정식 피해 평가는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해군 설명 기준으로도 화재 잔존물 처리와 내부 케이블 철거 같은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요.
평가는 시작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 넘도록 손실 규모조차 못 따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재가 난 이 공간, 이 홍범도함 내부의 이 공간은요, 형사 수사 증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감식이 끝나기도 전에 뭐 케이블 같은 걸 뜯으면요, 발화 원인이 훼손돼 버리죠. 그렇죠? 또한 노동부의 작업 재개 승인도 거쳐야 하고요, 전기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조사원을 무작정 들여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는 것과 당연하다는 건 좀 다르죠. 국민이 궁금한 건 누가 평가하는가, 기준은 무엇인가, 언제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약상 피해 평가는요, HD 현대중공업이 주관하고 해군이 태스크포스와 별도 검증팀으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사고가 난 조선소가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배를 가장 잘 아는 것도 사실 이 조선소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독립 검증 체계가 필요한 거죠. 회사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배상 협상이 시작되면요, 그 평가서가 곧 협상 문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행정 절차 얘기였어요.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잠수함은 왜 한 번 불이 나면 끝인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나올까요? 이 잠수함은요, 원래 이게 불이 잘 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끄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고 통로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선과 배관과 전기, 전자장비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연료, 윤활유, 고압 공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굉장히 불에 잘 타는 것들이잖아요. 육상 건물에서 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창문께서 연기 빼고 이제 뭐 소방차 들어와서 물 뿌리면 됩니다. 근데 잠수함에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창정비 중인 잠수함이 운항 중인 잠수함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장비를 분해했으니까 케이블이 노출돼 있죠. 그 다음에 임시 전원을 끌어와야 돼요. 지금 잠수함 내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전체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해야 되니까 소화 설비와 감지 장비가 정비를 위해서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죠. 세계 최강의 미 해군도 같은 질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지난 2012년 원자력 공격 잠수함 USS 마이애미입니다. 이게 정비 중에 불이 나갔고요, 처음 예상 수리비가 4억 5천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걸 뜯어보니까, 막상 뜯어보니까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종 추산 7억 달러가 넘어가니까 미 해군이 수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10년 일찍 퇴역시켰어요.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고칠 수는 있는데 고친 뒤에 안전을 보증하기가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새 함정을 얻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다시 우리 홍범도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홍범도함도 지금 같은 질문을 받고 있죠. 눈에 보이게 탄 장비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뭐예요? 안 보이는 손상, 데미지예요. 이게 지금 잠수함은 압력 선체잖아요. 동그랗게 해서. 그렇죠? 외부의 수압을 견뎌야 되잖아요. 이 압력 선체 강제 성질이 열로 변했는가? 혹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케이블 절연이 떨어졌는가? 어딘가? 혹은 그을음 속 부식성 물질이 전자장비 안으로 들어갔는가? 여기에 소화에 쓴 물과 약재가 전투 체계와 배전반과 추진계통에 침투했는가 등등등을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 잠수함은요, 굉장히 군사장비 중에서도 정교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끝나고서 시동 걸어보고, 아, 시동 잘 걸리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중고차 아니에요, 이거. 잠수함은요, 수백 미터 아래에서 선체가 압력을 견뎌야 하고요, 화재를 겪은 뒤에도 전력과 추진과 조종과 부상이 정상적으로 운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고차는요, 운행하다가 노란색 주정차 같은 거 경고등 키면 그냥 갓길 세우면 되잖아요. 그럼 되죠. 그러고 나서 그냥 레카 부르면 돼요. 잠수함은 그게 안 됩니다. 만약에 수중에서 사고가 나면 영원히 물 위로 못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피해 평가는 수리 견적이 아닙니다.
이 배에 다시 사람을 태워서 바다 밑으로 내려보내도 되는가를 판정하는 작업이에요. 판정 기준은요, 먼저 이거 강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재료 검사와 비파괴 검사에서 강도 저하가 없다면 가능성은 뭐 있죠. 다시 써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한번 절개해 봐야 된다. 뭔가 좀 이상해서. 그리고 절개한 다음에 다시 용접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상 이 배를 새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피해 평가하면서 완전히 뭐, 야 이거 뭐 물 먹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완전 죽은 장비 있죠. 이건 사실 바꾸면 돼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가끔 고장나는 장비예요. 일단은 멀쩡하게 작동하다가 만에 하나 바다 밑에 들어가서 이게 작동을 안 한다. 이런 게 해군이 제일 싫어하는 물건입니다. 또한 축전지와 전동기, 연료전지 AIP, 전투체계 소나 등 단종되거나 형상이 바뀐 부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시간이 문제예요. 만약에 고칠 수 있어도 이게 고치는데 한 5년 걸리는데 이게 술인가요? 아니에요. 결국 관건이 뭐냐면 고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치는 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당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설령 수리 여부가 결정돼도 끝이 아니에요. 배를 고치는 문제하고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얘기가 시작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창정비 기간 중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험에 들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 잠수함을 되살릴 수 있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똑같은 거 또 사면 돼요. 잠수함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2018년에 인도된 배의 오늘 장부상 잔존 가치와 이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새 잠수함의 건조 가격은 완전히 다른 숫자예요. 잔존 가치를 100% 보상받아도 전력 복원 비용에는 한참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이 작전 능력 복원은 이걸 보험이 커버할 수 있나?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5천억 원이 들었다고 해서 오늘날 같은 배를 5천억 원에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게 2018년 만들었잖아요. 그동안의 방산자재 인플레이션 이거 감당되나요? 그래서 대체 기준으로 현재 양산 중인 장보고 3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보고 3 배치 2의 2번 함이 2021년 건조 계약액이 9,85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3번 함이 계약 금액이 1조 1,019억 원이에요. 그래서 최대 1조 원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장보고 3는 홍범도함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독자 설계한 최신 잠수함이죠.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1,800톤급 잠수함을 태워 먹었으니까 이거를 3,600톤급으로 물어내라. 내가 중형 세단 하나 사고로 날려먹었으니까 대신에 최신 대형 SUV로 받아가겠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조 당시 가격만 물어주면 해군은 지금과 같은 전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214급 모델은 지금 우리 생산 라인에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장 꼬인 지점이에요. 보험금하고 손해배상액은 법률과 계약의 문제이고요. 대체함은요, 전력 구조와 방위 사업의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대체하느냐와 얼마를 물어내느냐, 이게 지금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거예요. 함급을 먼저 정하면 금액이 따라오르고요. 금액을 먼저 정하면 함급이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순서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홍범도함의 현재 가치와 복구 비용을 산정하고 책임 비율에 따라서 배상을 정리한 다음에 대체함의 함급은 별도의 군사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조 원짜리 잠수함을 받아내자는 목표로 접근하면 협상도 꼬이고 전력 계획도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전력 공백도 짚고 가야 합니다. 홍범도함이 속해 있는 이 선원 1급은요, 9척이 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척이 빠진다. 그럼 서류상으로는 뭐예요? 11%가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 9척이 매일 동시에 바다에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정비를 받고, 일부는 교육과 훈련에 묶여 있고, 일부는
출동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창정비에 한번 배가 들어가면요 수개월씩 혹은 1년 넘게 정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용 가능한 배가 6척인 시기에 한 척이 빠지게 되면 체감 손실은 거의 20%에 가깝죠. 산술식이 아니라 이게 계단식으로 떨어져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배의 정비를 미뤄서 숫자를 맞출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미루면요 나중에 더 큰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해군 전력은요 카드 돌려막기로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게다가 대참을 새로 설계해서 건조하게 되면 인도까지 최소 6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건 배 한 척이 아니라 6, 7년의 작전 능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전력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이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